그러니까 이런 60년대에 보셨다시피 이런 스케일의 그리고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해서 앞서 나갔던 그분은 누군가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주관하셨던 이임춘 신부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경산시 용성에 가면은 구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. 그 구룡마을은 가톨릭 신자 교우촌으로서 예전에 박해시대 때 서울과 그 기호 지방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청송 지역에 자리 잡고 그 중에 일부가 구룡마을로 온 것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짐작하는데 지금도 구룡마을에 가면은 가톨릭 신자들이 주로 살고 있고 임춘 신부님은 그곳 출신입니다. 전쟁도 참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20년대생이시니까. 예. 어떤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또 그런 체험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전쟁의 비참함을 받고 학도병으로 왔었고 또 통역관으로도 근무하기도 했고 그런 죽음, 비참함, 또 가난함 이런 것들을 신부님이 경험하시고 하양 성당이 임춘 신부님께도 첫 성당이었다고 합니다. 1955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그곳 본당 신부로 오셔서 그 교우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앞으로 이제 이야기 나눌 사업들을 전개하신 것 같고 그 초기 기록을 보면 신부님께서는 먼저 이제 농장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가잖아요. 네. 전쟁 이후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질병도 또 네. 있을 거고. 또 이제 뭐 민물고기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이제 디스토마를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참상 속에서 신부님이 이제 병원을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병원을. 근데 제일 문제가 돈이었다는 거죠. 병원 건립하는 게 이게 맞아요. 네, 돈이 많이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? 그 그래서 당시. 엄청난 돈이 들겠고 이제 그래서 교구에도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. 상당히 많은 편지를 써서 그때는 뭐 라틴어라든지 이런 게 통했으니까 네. 유럽과 미국에 편지를 많이 보냈고 그럼 외국에서 좀 이 구호의 성금 같은 게 답지했던 거예요? 돈이 그래서 병원이 생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 얘기도 있더라고요. 치료는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도망쳤다는 얘기도.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셨는지 젊으니까 아마 과감했던 것 같은데 사채까지 병원에서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신부님이 사채까지. 또 사채를. 괜찮으셨어요? 그래서 신부님께서 많이 시달리셨다고 합니다. 어느 정도 시달렸는가 하면은 신부님이 사제관 침실에 밤에 주무실 때 혹시 누가 침이 배울까봐 야구 방망이를 옆에 두고 빚쟁이들이 쫓아올까봐. 그래서 1956년 5월에 개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실제로 진료는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시에 그만큼 위급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진료비는 또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그런데 되게 우리가 주목할 게 어떤 거냐면 그냥 병원 있고 그냥 뭐 빨간 약 주고 소화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당시에 이제 유행하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간디스토마 치료약이 대구 경북에 2곳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. 이거는 다른 말로 보면 돈을 또 제대로 쓰기 위해서 엄청난 진단을 하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죠. 아니 실제로 그 하양의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생긴 게 1962년 7월이거든요. 근데 이 하양 성당의 부속인 이 성가병원은 1958년에 들어선 겁니다. 그러니까 공공의료보다 더 앞섰던 거고 어떻게 보면 하양의 그런 의료 뭐랄까요 발전이랄까요 이런데 선구자시고 또 시발점을 또 제시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예. 하양에 성가병원 가는 거 그거는 요새는 병원은 안 하거든. 우리 병원에는 그때 그 성가병원 갔어.
그 성가병원 그거 잘 봤다 옛날에. 내 고종사촌이 거가가 나서 옛날에 그때는 죽으라고 우먹은 밀어놨거든. 그러는데 아침 자고 나에게 살아가 있는 기라. 그러가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 동산병원에 온 데를 다 돌아다니는데 못 나가. 그래가지고 여가가 안 나서 안 나. 하양에 오시간에 남자분들이 40대만 되면 간지스토마 그게 병이 들리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 다 죽어요. 이래가 안 되겠다 하시면서 그래 이 병원을 시작했어요. 수술은 하양 여밖에 안 했어요. 성가병원밖에 못 했어요. 영장수술. 복막령도 할배들 4번씩 해가 살은 할배들 많아요. 그럴 때 위암도 다 떼내고 수술했어요. 처음에 1년 동안은 손님이 하루만 환자가 하루에 200명도 오고 막 150명도 오고 이랬는데 1년 동안에 돈을 집 짓는 돈이 1,000만 원 들었는데 1년 동안 띄문 돈이 1,000만 원이래요. 그래 빚은 하나도 못 갚고 그러니까 빚을 챙기는 처음으로 이제 사채빚을 써놔놓겠네. 신경을 써 그애부터 아팠는 기라야. 위신경으로 소화 하나도 안 되고. 병원 이거 가도요 망했다 해도 절대 망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망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낯섰는지 그동안에 얼마나 먹고 살았는지 그거 생각하면 망한 게 아닙니다. 신부님이 그 편지 수백 통씩 쓰면서 지원 요청도 하시고 보니까 또 진료비도 저렴하게 받아서 이렇게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아프고 가난한 지역 주민을 이제 돕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. 신부님이라는 직업적 소명도 좀 강하셨지만은 뭐 이런 것도 해보자, 이렇게도 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진짜 많으셨던 신부님만의 것 식견이나 같아요. 방법론, 행동력도 좀 남다르신 분 같습니다. 이제 뭐 아까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초대 그 신부님들의 그 상황을 보면 전쟁 이후에는 그 많은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 어떤 그 뭐 중립은 없다. 아픈 사람 앞에 또 가난한 사람 앞에 당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저희들 임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함께 그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기쁘고 또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런 소명과 그리고 책무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게 정말로 놀랍고요. 그래서 또 선각자의 면모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건데 구상은 또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무악산이라는 곳에 농장을 또 개간하고 실제로 건축을 한다. 여기까지 참 이뤄내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정부에서 마침 또 그때 이제 그 토지 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 마침 때가 맞추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국유지 사용을 허가해 주는 거죠. 허가해 주는 쉽게 말하면. 그게 맞아 이제, 떨어졌네, 네, 맞아 그게. 떨어지는. 예. 그래서 첫 삽을 이제 뜨게 되는 게 1964년 3월 12일 무학농장이 개간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한 2개월여가 지나서 지역의 신문, 매일신문에 실리는데요. 당시 이렇게 구술돼 있어요. 옥토 13만 평이 눈앞에 20여 년의 꿈 이룩, 무학 개간 농장 이임춘 신부가 앞장이라고 보도가 되는 거죠. 한 성직자 이상적 낙농장을 향한 꿈과 개척 농장을 통해 교구 내 사회사업적 보조 기능을 확충시키려는 노력, 그리고 가난한 교우들이 내일의 일터를 근면의 손으로 일구려는 꿈이 뭉쳐 도내 최대 개간 사업으로 뻗어나가고 있다.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요 기사가 굉장히 좀 당시 시대 상황에서 분석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가난한 교우들이 내일의 일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. 그때는 내일이 없는 거죠. 희망이 없다. 뭔가 미래를 장기적으로 내다본다. 네. 이런 건 불가능한데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게 생산이 다시 소비가 되고
그런 어떤 흐름이 처음에 좀 잘 보였던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없는 데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꿈과 같은 설렘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몸은 고되지만, 예. 몸은 고되지만 미래를 처음으로 꿈꿔 보지 않았을까. 예. 처음에는 좀 그게 되겠나 하고 얘기했는데 뭐 길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 산을 전부 길을 6자리 이렇게 골고루 전부 다 그걸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하루에 막 많이 올 때는 한 500명씩 이래 왔어요. 일 시키다 올라고 그럴 때는 일할 데가 없으니까 일 시키다 올라고 하루에 쌀 2가마이를 중국밥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쌀을 못 사가 뭐 해줬어요. 그래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먼 데서 오고 뭐 돈도 없겠니 전부 낮에 점심을 안 사와가 전부 군고 일했어요 처음에는. 그때 이제 이게 돈사 이걸 이렇게 탁탁탁 칸을 지어가지고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닭도 있었고 소도 있고 막 그 옥수수 그 저 사료 쓰는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? 옥수수 달리는 거 말고 그 버른 옥수수가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걸 보고 와, 저 진짜 이런 거 어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이라서 너무 신기하고. 그래가 그럴 때 농장하면은 나라에서 전부 돈을 다 대주게 돼 있었어요. 그런데 삼촌은 한 번도 안 받았어요. 박 대통령이 오락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농장하면은 삼촌이 한 6천만 원 든덕했어요. 6천만 원 든덕했는데 6천만 원을 주고 3천만 원을 다 돌락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돈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. 그래 한국에서는 원래 주는 사람이 없고 빌리고 이자 주고 외국에서는 전부 얻어가 앉아 편지를 계속 썼어요. 하루에 400장씩 500장씩.